자, 이제 코리아 빅샷 갈 시간입니다. 박근호 이대료원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슈부터 한번 보죠. 모건 스탠리 믿었는데 SK하이닉스 하루새 8.5% 증발. 예,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키옥시아 하한가 뭐 이 영향도 있지 않았어요? 네. 그게 크지 않았어요? 23% 떨어졌는데 왜 하한가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키옥시아 경우에 일본은 이제 $10,000 이상은 이제 $3,000가 하한선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00 이하로는 이제 당일 낙폭에서는 안 떨어지기 때문에 23% 떨어지면서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엄밀히 얘기를 해서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키옥시아가 올해 상승률로만 따지면 뭐 압도적으로 높죠. 올해만 5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근데 키옥시아가 이제 뭐 하이닉스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이제 지분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옵션 다 뭐 행사한다라고 하면 키옥시아 전체 지분의 한 19%? 작지 않아요? 네, 13%가 19%까지 이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키옥시아가 그러면 지금 낸드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낸드가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인데 왜 이렇게 떨어졌냐? 뭐 실적 발표하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ESSD는 거의 생산을 안 하고 이제 뭐 휴대폰과 관련된 어떤 그 낸드만 주로 만들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낮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AI의 수혜를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시장의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는 키옥시아가 대박을 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데이터 센터용 서버 쪽으로는 안 들어간다. 그럼 그 앞으로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만 그랬고 앞으로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당장 들어가긴 힘들겠죠. 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지금 이 SSD를 많이 만들었겠죠. 근데 일단 범용 낸드 쪽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면서 일본 시장에서 하한가를 갖고 SK 하이닉스도 관련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떨어졌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SK하이닉스가 저렇게 올라오는데 키옥시아에 뭐 덕분 거 없잖아요. 분위기는 사실 SK 하이닉스 올라갈 때 키옥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 참 좋은 재료긴 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에 좀 부담을 느끼는 시장에서 봤을 때. 네. 상장만 하면 따따블 비현실적 열풍 속에 핑크퐁 등판. 자, 이거는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 최근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신규 상장주들이 연속 상한가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4개 기업이나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슈로 하고 이번 주에 어떤 종목군들이 상장을 하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IPO주들이 좋기 때문에요. 한번 요즘에는 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주는 못 받았더라도 상장한 다음에 자, 코스피 뭐 검은 금요일 이번 주 전망 얘기군요. 엔비디아 20일 날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실적 나옵니다. 이제 미국 시간 19일, 우리나라 시간 20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제가 뭐 웬만한 건 다 살펴봤는데 엔비디아 실적을 걱정하는 어떤 뉘앙스의 분석이나 언론 보도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젠슨 황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과연 코멘트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그 포커스가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뭐 기대치가 좀 높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나쁠 것으로 예상을 하는 쪽은 하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뭐 AI 거품론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젠슨왕이 나와서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코멘트를 치느냐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말에 보니까 리사수 AMD CEO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매출 증가율이 35% 연평균이요. 그다음에 OPS 증가율은 45에서 뭐 50%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딴 얘기 하겠어요? 인텔도 무너뜨린 기업인데 사실 뭐 크다라는 것만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AMD가 엔비디아 거보다 더 성능이 높다라는 얘기도 간혹 나오고 뭐 그런 있거든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은 뭐 그렇게 AMD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부분을 갉아먹을 거냐 이제 이 네. 부분일 텐데 글쎄요. 근데 저는 뭐 엔비디아가 AMD한테 시장 점유율을 내준다라고 해서 전혀 이 AI에 관련돼서 그렇죠. 악재라고 큰 생각할 수 시장에서 없는 거죠. 보면 맞아요. 네, 네, 전혀 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도 뭐 지금 이미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GPU 요 전성기가 언젠가는 이제 지날 거라는 걸 대비해서 이미 뭐 피지컬 AI니 뭐니 해서 이미 좀 네.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걱정을 하는 거는 연예인들이 잘못 산다 걱정하는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게 화제였어요. 네. 이거 가보죠. 네. 저는 사실 이 뭐 워렌 버펫이 아니라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긴 합니다만은 버크셔 해서웨이 A가 있고 B가 있죠, 주식이. A는 네. 한 주당 11억 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죠. 근데 엔비디아를 안 사고 구글을 샀다라는 게 엔비디아를 안 샀죠, 지금까지도. 근데 구글을 샀다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찰리 먼거 이제 버크셔 부회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회고를 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나는 구글을 내가 발굴을 못하고 투자를 안 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워렌 버핏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찰리 먼거께서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엔비디아를 안 사고 구글을 샀다. 저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할 때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공개 방송할 때. 진짜 AI 생태계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구글과 같은 빅테크가 무너지는 그렇죠.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네. 예. 이 엔비디아가 무너지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쪽과 왜냐면 관련된 대체제가 또 네, 있고 하니까. 기판 업체들은 이런 쪽이 좀 영향을 받겠지만 구글이나 네. 아마존 이런 쪽이 시장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 올 수도 AI 있습니다. 산업 자체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구글이 사실은 검색부터 시작해서 그 B2B 플러스 B2C까지 아주 다양한 방면에 요소에 지금 이게 그 AI를 좀 접목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글이 만약에 AI로 돈을 못 벌고 AI 때문에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은 AI 산업 자체가 신기루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오히려 이 버핏이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을 샀다라는 것 때문에 AI 산업 자체에 대한 어떤 그 확신, 기대감 이거는 더 굳건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 거품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산 것보다 구글을 샀다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그래서 들고요. 그러니까 AI 산업 자체, 칩이 아니라 산업 자체에 대한.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 평균 배당 8만 원 장기 투자 회의론 확산 이유. 이게 배당이 8만 원이라는 거는 연평균이니까 1년에 8만 원 배당 받는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1년 배당금이 한 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40조 네. 원인데 그중에 90%를 상위 10%가 갖고 가고 나머지 10%를 하위 90%가 나눠서 갖고 가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 평균 이제 1,400만 계좌가 되겠죠. 평균 배당이 1년에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8만 원인데 정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2천만 원 기준이잖아요. 2천만 원이 안 되면 일단은 뭐 분리과세로 들어가는 거고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배당 소득 관련돼서 세금을 늘려도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지난번에도 계속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어떠한 나라를 가든 간에 상위 10%가 부의 대부분을 사실 네.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배당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장기 투자를 좀 유도를 하는 어떤 과세 혜택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1년 동안 내가 이거 묻어두고 한 5% 많으면 6, 7% 배당 네. 받느니 단타 몇 번 치면은 그거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거의 99%의 개인 투자자들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긴 힘든 네.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화거든요. 투자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장기 투자로 바뀌려는 거는 결국 지금 시작하고 있는 자사주소가 그다음에 뭐 배당수수 분리과세 등등 이런 자본시장 제도 개선이 시장에 안착하는데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저는 배당 투자를 하는 분들과 안 하는 분들의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배당만으로 1년 생활비가 빠지는 분들은 배당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이즈예요. 네네. 예. 몇 천만 원, 뭐, 또는 1, 2억 투자하는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배당 받아가지고, 이를테면, 은퇴 못 하거든요. 네. 파이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당을 많이 받아서 그거 가지고 생활도 되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장기 투자 당연히 하는 분들인 거고. 맞습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시작해서 30대, 40대 거쳐가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해서 그게 몇 억이 되고 몇십억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 굳이 그렇게 막 단타 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을 필요 없죠. 네. 결국 가야 될 길이죠.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예, 핑크퐁 8조 올렸다. 18일이면 내일이네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그 어떤 공모 시장과 관련돼서 신규 상장과 관련돼서 한번 좀 간단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핑크퐁 컴퍼니가 일단 내일이죠. 내일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하는데 일단 그 청약률이나 뭐 몰린 청약 금액을 보면은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일단 열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 11월 달에 새로 신규 상장된 종목분들이 공모가 대비해서 수익률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세나테크놀로지가 41%. 이제 이건 마감이고 장중에는 거의 뭐 따블이 났었죠. 이게 장 안 좋아서 조금 운이 없었구나. 네. 그다음에 큐리오시스는 소위 얘기하는 따따블이 났습니다. 공모가 대비입니다. 공모가 대비. 시초가 대비가 아니라 이노테크도 따따블이 났고 노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회자가 많이 됐었죠. 상한가가 연속으로 가면서 시작은 이제 240%로 시작을 했고 5거래일 동안 상한가도 좀 기록을 하면서 508% 급등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이 네 가지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상장하고 나서 급등을 한 후에 모든 흐름은 공통되게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 막 뛰니까 갖고 있던 사람들 물량 다 쏟아내겠죠. 뭐 낼 수 있는 사람들, 기관들 그렇고. 네, 신규 상장은 이제 주관사랑 그 상장사가 있잖아요. 근데 주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회사들이 가급적이면 좀 낮게 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흥행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주관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거의 100% 좀 높게 상장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그 어떤 상장했을 때의 어떤 히트를 치지 못하면 정말 그 기관 IPO 수급 다 빠질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집니다. 네, 그거는 뭐 단 한 번도 다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요 네 개 기업의 신규 상장 후의 흐름, 그다음에 네. 최근까지 흐름 한번 좀 다음 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지럽긴 한데요. 이제 4등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등분. 이제 세나테크놀로지는 금요일 날 이게 세나테크놀로지예요? 네, 세나테크놀로지죠. 네. 거의 뭐 최저점에 마감을 했고, 이것도 큐리오시스도 점상을 기록을 했다가 다음 날 뭐 거의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끝났고, 그다음에 이노테크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상한가 2번 기록했죠. 네, 이렇게. 네, 2번 기록했고 계속 빠지고 이제 노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이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쳐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상한가를 계속적으로 기록하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지금 시장 좀 약간 어지러우니까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어떤 눈이 이제 많이 가면서 주목을 받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일정 부분 시세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에 다시 올라가겠지. 어디에 저항선이 있고 어디에 뭐 지지선이 있으니까 거기서 반등을 해줄게. 그런 게 불가능한 어떤 히스토리를 네. 갖고 있는 신규 상장주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단기로 접근하는 것은 뭐 최근에 좀 그런 시절이긴 합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거나 물렸다라고 해서 올라가겠지 이런 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공모를 해봤자 많이 올라갈 이제 따블라 주식들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거의 용돈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몇 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본인들이 이런 기업들을 사실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시장에서 네.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공모에서 그냥 용돈벌이 정도는 저는 뭐 좋다라고 하지만 이런 단타를 쳐서 내가 여기서 좀 수익을 내겠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면 한참 뒤에 들어가요?
네, 기관 IPO 물량이 정말로 마른 걸레에서 물 짜낼 짜듯이. 정도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반등을 웬만해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1년 걸린다는 얘기네. 그건 뭐 짧으면 6개월도 걸리고요. 뭐 1년 정도? 그 정도. 그러게요. 근데 사실 상장하는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요. 과도하게 공모가 부풀려져 있거나 그래서 시장에서 장이 요즘에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끈하게 이렇게 주가가 시작했던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좋은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서 하는데 이 처음에 이렇게 확 맞게 초반에 급등을 할 때 따라 붙었다가는 굉장히 좀 손실을 내기가 참 쉽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신규 상장주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죠. 신규 상장주 공모가 남들이 10,000원에 받은 거를 내가 30,000원에 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신규 상장할 종목군들입니다. 오늘, 내일,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예. 4개의 기업이 이번 주에 신규 상장하는데 그린과 광학, 그 다음에 핑크퐁, 그 다음에 CMTX, 비추로 넥스텍. 이제 기업 내용은 이제 광학 렌즈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래. 그 다음에 핑크퐁은 뭐 설명은 예, 필요가 뭐 없을 것 설명할 필요 같습니다. 없고요. 네. 반도체 식각 공정에 쓰이는 이제 실리콘 부품들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발사체 누리호 관련돼서 네. 부품 만드는 이제 참고를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추로 넥스텍은 이번 주인가요? 누리호 또 발사 있다던데 그거랑 또 연결돼서 또 좀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자, 봤고요. 오늘 관심주 가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냐? 아, 파크 시스템 가졌군요. 뭐 좋은 네. 회사죠. 원자인미경. 네. 사실 실적이랑 영업이익만 보면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조단위 기업으로 비슷한 어떤 영업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단위인 기업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파크 시스템은 유일하다라는 어떤 그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부여를 받는 기업이죠. 3분기 실적 발표하고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장비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거의 오른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요일 날 그러게요. 상당히 좋았죠. 매출 실적이 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네. 네. 1분기 때, 1, 2분기 때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았던 글쎄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맨 밑에 좀 약간 특이한 수급상에서 특이한 부분은 네네네. 국부펀드죠. 노르웨이. 노르겐뱅크가 파크시스템 지분 5% 이상 확보를 해서 일단 신고가 나온 부분이고 차트 잠깐 보면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좋은 회사입니다. 아, 많이 떨어졌구나. 네, 이거 뭡니까? 주봉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고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가 야, 그 다음 주에 그냥 바로 회복했네.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반도체 쪽에서 8% 오른 기업은 거의 없거든요. 없죠. 하나도 없다라고 보셔도 아마 그 될것 정도 같은데. 떨어진 게 일반적이었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흐름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시장에서 좀 지나간 실적이고 이제 앞으로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사실 저가권에서는 나쁘지 않은 차트고 뭐 수급도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크시스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 근데 이 안정적인 회사도 차트만 놓고 보면 물론 주봉이긴 합니다만 와, 이게 참 배짱 없으면 갖고 가기 참 힘들어 쉽지 보이는 않네요. 흐름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 넘버원인 회사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우상향할 것 같은데 우상향은 맞긴 한데 아우 이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참 주식 투자하기 쉽지 않네요. 네, 박근호 파트너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